72세의 강현우는 KH그룹 회장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이 가득한 풍경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KH그룹을 일구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현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보았어요.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으시고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점심시간에 남모르게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여 직원 식당을 찾을 생각이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잠시나마 회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강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시절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 강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고향 마을에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병원비와 마을 홍수로 인한 피해가 겹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이었죠. 아내 미경과 5살 난 딸 서진을 남겨두고 그는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 빨리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아내와 딸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보고 싶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고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떠난 지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서진은 어머니의 장례식 날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미경아, 서진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날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는 마을 곳곳을 뒤지며 딸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포스터를 붙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그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회와 상실감 속에서 강현우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야 아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KH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알림에 강현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기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수십 명의 임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심과 존경 속에서도 강현우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강현우는 서둘러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평범한 옷과 오래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옷을 갈아입고 회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본사 지하에 있는 직원 식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고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현우는 조용히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된장찌개와 고소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평범한 밥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그것이 그가 가끔 직원 식당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고급 요리보다 이곳의 소박한 한 끼가 그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강현우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KH그룹 본사 지하의 직원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강현우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는 평범한 노인의 차림새로 아무도 그가 KH그룹의 회장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식당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유니폼을 입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현우가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진이 그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드시면 적적하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강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소. 늘 혼자 먹는데 익숙해졌으니까. 강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서진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살짝 허리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반찬 하나 더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진은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몰래 가져온 듯한 그 모습에 강현우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나 같은 늙은이에게? 서진은 자연스럽게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혼자 드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잠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소? 오늘이 첫날이에요.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어요.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서진은 자신의 꿈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진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주방장님이 찾으실 거예요. 내일도 오실 거죠, 할아버지? 서진이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현우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봐요. 그날 이후로 강현우는 더 자주 직원 식당을 찾았어요. 그는 서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는 항상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강현우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몰래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어요. 강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 서진과 교류했어요. 오히려 그렇기에 더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강현우는 문득 깨달았어요. 서진과의 만남이 그의 공허했던 일상에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강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사회 회의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서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그는 그녀와 나눈 대화를 계속해서 떠올렸고 자신이 왜 이토록 그녀에게 신경 쓰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서진은 아직 준비 중이었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닦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진의 모습은 어딘가 정겹고 친근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서진 양은 주말 잘 보냈나? 네,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자랐던 곳인데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서진의 대답에 강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부모님은? 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정확한 상황은 저도 잘 몰라요. 고아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5살 때 사고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없나? 대부분은 흐릿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나 손길은 가끔 꿈에서 느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마음속에 있죠. 강현우는 서진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는 문득 서진이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 양은 참 씩씩하구나. 고생이 많았을 텐데. 괜찮아요. 저는 제 삶이 행복해요. 고아원 선생님들도 잘 돌봐주셨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니까요. 서진의 긍정적인 태도에 강현우는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강인함이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아내를 닮아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텐데도 그는 자꾸만 서진에게서 가족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 테이블을 치우러 온 사이 강현우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말투, 걸음걸이, 손짓 하나하나가 모두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까? 강현우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젊은이에 대한 호감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진과의 만남이 그의 공허했던 일상에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현우는 KH그룹 본사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일군 그였지만 진정한 행복은 요즘 직원 식당에서 만나는 서진과의 짧은 대화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도 점심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강현우는 이제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이 반찬을 가득 담은 작은 접시를 들고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김치전을 더 가져왔어요. 주방장님 몰래 챙겨온 거니까 비밀이에요. 서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강현우는 그녀의 소소한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구나. 내가 늘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맙다.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도 즐거워요. 서진은 잠시 자리에 앉아 강현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배우고 있는 요리에 대해 그리고 일상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현우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역회사에서 일했지. 해외를 많이 다녔어. 그는 자신이 KH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밝히지 않았어요. 평범한 할아버지로 대해주는 서진의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었죠. 날이 갈수록 서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강현우를 챙겼습니다. 매일 특별한 반찬을 준비해왔고 때로는 자신이 만든 디저트를 맛보게 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항상 시간을 내어 강현우와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감기 드셨어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제가 내일 생강차를 끓여올게요. 감기에 좋거든요.
서진의 따뜻한 배려에 강현우는 내심 감동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봄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서진은 정말로 보온병에 생강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바쁜 아침 시간에도 강현우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한 것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따뜻할 때 드세요. 강현우는 감사히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맞게 매운 생강의 향이 목 언저리를 부드럽게 적셨어요. 정말 맛있구나. 고마워.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현우와 서진 사이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그는 이제 서진을 통해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의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서진과 비슷한 나이였을 테니까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식당이 한가할 때 서진은 강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강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있었지.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어. 하지만 오래전에 모두 잃었네. 서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실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강현우는 서진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여름의 끝자락 회사 건물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직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서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녀와의 대화가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식당에 들어선 강현우는 평소와 달리 분주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모여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바쁜 걸음으로 그의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좀 바빠요. 대기업 임원들이 단체로 오셔서요. 서진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임원들은 바로 강현우가 이끄는 KH그룹의 임원진이었어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서진이 급하게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니? 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까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현우도 함께 찾아보려 했지만 그때 그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한 대가 들어왔어요. 혹시 이거 아닐까? 강현우가 핸드폰을 가리키자 서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핸드폰을 집어 들려는 순간 화면이 밝아졌어요. 강현우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게 되었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어떻게 서진의 핸드폰에 자신의 아내 사진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 누구지? 제 어머니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머니 사진이에요. 강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잃어버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설마, 서진이 내 딸인가? 강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행동하면 서진을 놀라게 할 수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지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강현우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는 식당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 사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현우는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진과 핸드폰 속 아내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서진이 정말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죠. 회장님, 제가 알아본 정보입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펼치자 강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서류에는 서진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출생 관련 정보였어요. 윤서진 씨는 25년 전 모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가 대략 5살로 추정되었고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강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기가 일치했어요. 그가 딸을 잃은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게. 다음 날 강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직원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는 서진을 기다리며 어제 밤새 생각했던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었죠. 서진 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서진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5살 때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단지 어머니의 사진 한 장만을 갖고 있었죠. 강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사고,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고 있니?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아원 선생님께서는 제가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혹시 내 성이 윤 씨였던 것은 언제부터였니?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윤서진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제 이름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강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딸이라면 강씨 성을 가져야 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녀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성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손녀와 비슷한 나이여서 그랬단다. 미안하구나, 사적인 질문을 해서. 그날 저녁 강현우는 식당에서 서진이 사용한 물컵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어요. 그것은 DNA 검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3일이 그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강현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오늘 받게 될 결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는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간결했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 확률 99.9%. 서진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강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니. 그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중요한 일이 생겼어. 강현우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막상 식당 앞에 서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네요. 서진 양, 오늘 시간 좀 있나? 식사 후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서진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서진 양. 사실은 내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KH그룹의 회장이야.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왜? 그건 잠시 평범한 사람으로 있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강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진 양, 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아버지다. 순간 공원 전체가 정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서류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여자아이가 바로 너란다. 내 어머니는 내 아내였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 속 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사진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 내 어머니야. 그리고 내 이름은 원래 강서진이었단다. 내가 5살 때 사고가 있었어. 서진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서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강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25년의 그리움과 후회,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서진아, 내 딸. 드디어 널 찾았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부녀가 마침내 재회한 순간이었어요.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KH그룹 본사 건물은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73세가 된 강현우 회장은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리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어요. 아버지, 서류 다 검토하셨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KH그룹의 식품사업부 이사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재회 후 6달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 내 계획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구나. 그럼 점심때 뵐게요. 오늘도 직원 식당에서 같이 드시죠?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에게 직원 식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강현우는 예전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는 많은 직원들이 그가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모습으로 직원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강현우가 앉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2개의 식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특별한 반찬들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서진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강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벌써 와 있었구나.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방장님께 부탁해서 반찬을 더 준비했어요. 이제는 몰래 가져올 필요도 없겠구나. 서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불쌍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KH그룹 회장님이셨잖아요. 서진아, 다음 주에 고아원 방문 일정 잡았니? 강현우가 밥을 한술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재회 후 그와 서진은 함께 서진이 자랐던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도서관 개관식도 있답니다. 다시 직원 식당을 찾은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현우와 서진이 재회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아버지, 오늘은 반찬 안 가져다 줘도 되겠네요. 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아빠는 여전히 딸이 챙겨주는 반찬이 좋구나. 그럼 제가 반찬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서진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부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 식당의 소란 속에서도 그들만의 평화로운 세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